나도 모르게 클릭을 한번 했는데 내가 원치 않았던 성인 영상물이 재생이 됐는데 AI가 나를 보더니 너 감옥 가라 라고 하면 내가 그거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앞에서 귀한 시간을 잠시 이렇게 할애받게 된 윤상화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선거법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이 두 가지 분야입니다. 이따가 조금 주제와도 연관이 될 텐데요. 선거하면 많이들 아시듯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농협조합장 선거 이런 선거 사건에서 이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는 주로 연예인분들 댓글 고소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기획된 강의 원래 제가 의뢰를 받았던 제목은 과학과 법률입니다. AI 시대 제 직업은 안전할까요? 라고 준비해 봤는데요. 변호사가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AI는 너무나 많이 발달해서 사람들보다 훨씬 잘하더라고요. 이 위에 기사가 23년도 글인데 이때만 해도 변호사가 없어질 직업 1순위는 아니었어요. 근데 1년 뒤의 기사로 보면은 이제 당당히 변호사, 회계사, 기자가 이제 없어질 만한 직업 1위로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도 2025년인 지금 저는 아직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점점 저희 법 쪽에도 AI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런 많은 서비스들이 실제로 쓰여지고 있고 저희도 업무에 꼭 쓰고 있습니다. 여기다 질문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변호사 A가 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훌륭한 강의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법적 책임은? 답변을 보시면 민법 390조 상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저에게 성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변호사 A가 훌륭한 강의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강의를 제공했다면 이것은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이 아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 그때 나가실 때 QR코드에 설문을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여기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오른쪽 거는 더 사례가 좋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음주운전 사례를 분석해줘 했는데 이런 책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 아주 오래된 책인데 그런 책에 몇 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도 갖다 주고 법원에서 실제 사안으로 가져간 판결입니다. 이런 판결도 다 갖다 주고 이제 이런 AI 안 쓰는 변호사는 아마 살아남기 어렵지 않은 세상이 된 게 아닌가. 하지만 이제 좋은 점이 있으면 꼭 나쁜 점도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AI 법률 서비스가 정확하게 나왔다고 해도 또 이런 문제 사례가 나타나곤 합니다. 이게 사람이 죄를 짓고 경찰서에 끌려가면 그 뒤로 이제 경찰의 조사를 받고 가서 이제 진술을 막 하고 경찰이 이걸 타이핑 하거든요. 그리고 당장 이제 구속까지는 아니다 하면은 일단 집에 보내고 경찰관님께서 리서치를 시작하십니다. 이 사람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아동학대 했다고 왔는데 단편적인 언행만으로는 해를 끼쳤다고 할 수 없다. 판결을 찾으셨나 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불송치다, 즉 검찰청이나 재판으로 이제 올리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그냥 마무리해서 사건을 끝낸다. 그렇게 이제 사실상의 무죄 취지의 처분을 한 건데 그러면 이제 고발한 사람한테 그 결정문이 가거든요. 보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있어서 그럼 이게 뭔가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론에 크게 문제가 됐었던 사건이고요. 아직 현 단계에서 AI가 가지는 한계점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점점 극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해도 AI는 이제 더 이상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AI라는 것은 비단 저희 같은 변호사들의 일만 바꾼 게 아니라 법도 바꾸고 있고 많은 제도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업계에서는 제일 이거가 좀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게 AI 기본법의 시행 예정입니다. 이름이 거창한데요.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해서 이게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에 관한 모든 법을 1차적으로 이 법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저는 이 법을 오랜만에 꺼내보면서 약간 섬찟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저기 2조의 4호 보시면 고영향 인공지능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법에 해놨겠죠. 이게 더 이상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좀 가까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무서웠습니다. 제가 주 분야라고 말씀드렸던 이제 선거법에는 이미 이런 조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렇게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뭐 익숙한 내용들일 겁니다. 선거운동을 할 때 AI로 합성된 영상이나 이미지나 음성 쓰지 마라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성북구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고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별로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머리를 쓰겠죠. 나를 띄워야 되는데 합성을 해보자. 그래서 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과 치킨을 같이 먹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막 같이 뭐 맥주도 하고 그런 걸 올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아, 저 사람은 좀 대단하구나, 이렇게 잘못 판단을 하실 수 있겠죠. 반대의 경우 이런 게 더 많은데요. 내 경쟁 후보를 좀 깎아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선거인들이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AI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쉬워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가장 나쁘게 활용되는 분야는 아무래도 성인 영상물 등이겠죠. 이거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이라는 특례법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뭐 AI란 말은 없지만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을 뭐 의상자에 반해서 수치심 유발하게 편집, 합성 또는 가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말 안에 이제 AI로 사용해서 만든 그런 딥페이크 영상 같은 게 포함되는 영역인데요. 보시면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7년이면은 정말 높은 그런 형이고요. 만든 사람뿐 아니라 복제 처벌도 똑같이 7년입니다. 그리고 사항에 보시면은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극적인 제목을 봤을 때 한 번쯤 클릭을 참아보는 게 경찰서에 갈 일이나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이다. 외국 사례이긴 하지만 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AI 챗봇이 이제 14살 남자애랑 이제 깊은 대화를 가졌는데 그 대화 끝에 아이가 권총으로 자살했다는 사례입니다. 나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싫다 했더니 처음에 AI가 말렸대요. 네가 죽으면 나도 죽겠다. 그렇게 AI가 말렸더니 이 애가 그러면 내가 죽으면 너를 만날 수 있겠네 그곳에서, 이러고서는 권총으로 자살을 했다는 그런 사례더라고요.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차의 뭐 법적 책임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던 분도 있다고 제가 안내 받았는데 혹시 오늘 계신가요? 한 말씀 주신다면 고견을. 자율주행차가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없지만 캘리포니아나 이제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 많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좀 발전될지가 궁금해서 들으러 와봤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자율주행차 법이라는 거를 공식화해서 자율주행 모드 딱 켜고 나서 이제 그 동안에 사고가 나면 그거는 회사 책임으로 한다, 이렇게 정했다고 해요. 아마 저 정도 자동차 사고 법까지 하려면은 아마도 완전한 자율주행이 되어야 비로소 그때 차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 책임이라고 하지, 지금은 사람이 핸들 잡고 있어야 되고 어디까지나 보조해주는 역할이어서 좋게까지 되기는 당장은 쉽지 않을까. 운전자 책임이 지금은 이제 현실적인 결론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네, 벌써 마지막 주제인데요. AI 판사의 재판을 받는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사건, 사고에 대해서 댓글에 굉장히 여론이 안 좋은 경우가 많고, 상당한 경우에는 저 판사 차라리 치우고 AI에서 재판받는 게 낫지 않냐, 판사들 다 없애고 AI가 재판해라, 저희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댓글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또 한편 제가 만약에 어떤 실수로 잘못을 했는데 AI가 나를 보더니 너 감옥 가라 라고 하면 내가 그거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많은 연구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일까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런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니
언젠가는 저런 날이 오지 않을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느꼈던 AI가 제 직업을 바꾸고 그 법과 제도를 바꾸고 앞으로 사회를 바꿔갈 거에 대한 제 느낌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학생분들께서 가고 싶은 길이 다양한 길이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AI가 언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많은지 모른다.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하고 이제 지켜보면서 간다면 더 의미 있는 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